이 프로 뒤에 월간역학 정기구독 안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단종능인 장릉이 있고요. 그리고 단종대왕께서 귀향살이를 하던 청룡포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단종대왕의 생일을 살펴보고 그리고 현지 다녀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단종은 조선의 제6대 왕입니다. 1450년 5월 18일부터 1455년 6월 10일까지 재위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3년 1개월입니다. 그리고 단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의 아들이죠. 즉 세종대왕의 장손이 되겠습니다. 단종의 생애는 너무 짧고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 집 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태종 이방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태종은 부인이 10명이었고 12남 17녀를 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원경 왕후 민씨하고 사이에서 아들 넷을 뒀는데 첫째가 양녕대군이고 둘째가 효령대군이고 셋째가 충녕대군 그리고 넷째가 성령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8명의 부인과 18남 4녀를 뒀습니다. 정실인 소헌 왕후 심씨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8명을 뒀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인 문종은 조선의 제5대 왕이죠. 1414년부터 1452년까지 살았으니까 39세에 돌아갔습니다. 재위 기간은 1450년부터 1452년 2년 4개월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부인은 3명이었고 1남 2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이 한 사람 아들이 단종이 됩니다. 문종이 본인이 병약하고 세자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승인 황보인,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학자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에게 좌우에서 많이 도와줘라 해서 협찬이라고 그러죠. 좌우에서 협찬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수영대군이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으로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정인지, 한왁, 이사철, 박종우, 이계전, 박중손, 김효성, 권람, 홍달손, 최항, 한명회 등 37명이 정난 공신이 됩니다. 정난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위난을 평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붙인 그런 말이죠. 그 해가 계유년이었기 때문에 계유정난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1455년 6월 10일이 되니까 한명회, 권람 등이 단종을 임금을 강박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에게 이양을 하고 상왕이 됩니다. 1456년 그 1년 후죠.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흥부, 유송원 사육신이죠. 이 사람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자 1457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이 됩니다. 왕에서 군이 된 거죠.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죠. 이때 따라갔던 도사가 왕방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방연 시 중에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님 여유없고 물가에 홀로 앉아 뭐 하는 그런 시가 있죠. 그게 그때 돌아오면서 읊은 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은 지금 경북 영주입니다. 순흥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서 사사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자 노산군에서
아예 서인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 결과 영월 청룡포에서 단종은 목매서 자살했다고 그렇게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영월 청룡포에 있는 단종대왕이 귀환가 있던 처소입니다. 여기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서재가 있고 방이 3개가 있는 그런 건물이죠. 다시 세종대왕의 아들들인데 큰아들이 문종, 둘째가 수양대군으로 왕이 됐고 셋째가 안평대군인데 단종을 복위하다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넷째 임영대군은 세조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광평대군은 요절을 했고요. 금성대군도 단종을 복위를 시도하다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일곱째 평원대군은 요절을 했고 여덟 번째 영흥대군은 세조를 지지해서 호의호식을 했죠. 세종대왕자 태실 보시죠. 두 줄로 쭉 태가 있습니다. 총 19분의 태가 있는데요. 위에 태는 없고 기반석만 있는 데가 있죠. 이런 데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다가 죽음을 당한 왕자들이 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이라고 그랬죠. 네, 확연하게 보이죠. 안평대군 그리고 금성대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태를 없애고 이렇게 기반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그리고 효령대군 그리고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한명회 등이 금성대군과 노산군 즉 단종을 사사토록 요청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은 세종의 손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동생의 손자죠. 조카한테 조카의 아들 즉 동생의 손자를 죽이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정인지 같은 사람도 영의정이 돼서 끊임없이 사사해야 된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나이들이 양녕대군은 64세였고 효령대군은 62세, 정인지도 62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1년 전부터 단종이 16세였을 때부터 죽여 없애야 된다고 아주 여러 번씩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가운데 정인지는 태종 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종이 신임을 해서 예조, 이조의 정랑을 지내고 집현전, 직제학, 부제학, 형조판서, 이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아들인 문종 2년에 병조판서를 지내고 단종 1년에는 계우정난으로 해서 좌의정까지 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모셨던 왕을 죽여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이 정인지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태종 때부터 성종까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예종 원년인 1468년에 여러분 아시죠? 남이장군,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문, 남아이신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 백두산의 바위는 칼을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말린다.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랴. 이렇게 시를 썼던 그 남이죠. 남이를 역모로 묶어가지고 그 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이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이 장군의 어머니도 역시 찢어 죽였죠. 후일 보니까 그것이 이 정인지 일당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결국 밝혀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신이 되고요. 1470년 성종 1년에는 원상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합니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아주 호의호식하고 1478년 83세까지 편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왕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명 6, 4, 4 뭐 쭉 해서
주상께서 명에서 사사라고 그랬는데 쭉 해놓고 이렇게 됩니다. 노산군지, 노산군이 그것을 듣고 역자애기졸 이례장지, 노산군이 그것을 듣고 스스로 목매서 죽었으니 이해로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스로 목을 매서 죽고 이해를 갖추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부장이죠.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팔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다.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자기가 섬기던 왕이니까 차마 죽이러 왔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통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아주 하급 관리 이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 근처 관리들을 통해서 노산군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는 그 지시가 내려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인이 노산군을 주변에서 전부 다 모시고 있지만 사실상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통인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죽여주겠다 해가지고 자청하고 활줄에다가 긴 노끈을 이어서 의자에 앉게 하고 앉은 좌석 뒤에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가 17세였다.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시녀와 시종들이 다투어 거울 동강에 몸을 던져 죽어서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하였고, 노산이 해를 입자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 그랬죠? 근데 천만의 말씀, 강물에 던졌어요.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개날프고 고운 열 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아성잡설 그리고 축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야언과 병자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장 어몽도가 통곡하면서 관을 갖추어 이튿날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오리되는 동울지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냈다 한다. 그러니까 어몽도라는 호장이 그 다음날 시신을 거두어서 안매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몽도를 기리는 정여각입니다. 어몽도 정여각. 이 비각은 어몽도의 충절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영조 2년에 세운 것이다. 충신 어몽도가 영월 호장으로 있을 때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복 유배되어 관풍현에서 1457년 12월 24일 조정에서 내려진 사약을 받고 승하하여 그 옥체가 강물에 버려지자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암장하여 충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렇게 어몽도 정여각 앞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촌비각이라고 해서 이 비각은 박충원의 충신됨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1973년에 세운 것이에요. 충신 박충원은 중종 26년 문과에 급제하고 사후에 문경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중종 11년 노산묘를 찾으라는 어명에 의해 찾아 취재하였으나 그 후 방치되었던 묘를 중종 36년 영월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의 현몽에 의해 봉축하고 전무를 갖추고 제문을 지어 취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조는 정작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세조 3년 7월 27일 무자일에 보면 세자 미령, 세자가 편치가 하느니 소 영의정 정인지,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추원사 양정, 급 승지 의약, 세자가 편치한 자, 영의정 정인지와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추원사 양정과 승지들을 모두 모아놓고 의약, 약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7월 28일 기축일에 보면 이 세자 병취 승 21인 경외로하, 세자가 병이 있자 승려 21인을 모아서 경외로하라에서 설 공작제를 열었어요. 공작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의식으로 완전히 구병 의식이죠. 경야 작법, 밤을 세워서 설법을 하고, 명의정부 당상 6조 판서 이상급 승지 입제소 기도, 명을 해서 의정부 당상과 6조 판서 이상 그리고 승지들은 모두 들어가서 기도하게까지 합니다. 8월 2일 계사일에는 이세자질 견행 상호군 김수원 우 소격전, 세자의 질병이 있어서 상호군 김수원을 소격전으로 보내고, 행 상호군 이중우 송악, 이중은 송악으로 보내고, 행 상호군 이연손 우 가막, 이연손은 가막산으로, 판서 운 관사 양성지 우 대정, 양성지는 대정으로 보내고, 판사 재감사 성임 우 덕진, 성임은 덕진, 양진, 덕적도, 강, 향, 축 기도, 그리고 향을 들여서 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9월 1일 임술일에는 세자 질구미, 세자의 질병이 오래되고 쾌유가 없자 상명, 도우, 환구, 종묘, 사직, 세자 질병이 오래되고 쾌유되지 않자 주상께서 기도를 명해 어디다가 환구라고 하는 건 지금 서울 중구의 조선호텔 근처에 있던 옛날 왕이나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그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종묘, 사직에 제사를 올리도록 해요. 그런데 9월 2일 개해일이 되자 세자 조로 본공정실, 세자가 본공정실에서 죽었다. 정조시 5일, 조회를 멈추고 시장, 모든 철시를 5일 동안 하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했죠. 자기 형의 아들은 무참히 죽였으면서요. 세조 가계들을 보시죠.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서 의경세자를 낳는데 요절을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의경세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예종,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예종이 8대 왕이 되죠. 그런데 예종 또한 13개월 그리고 2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일찍 죽었어요. 여기도 요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대는 의경세자의 아들인 성종을 갖다 시키죠. 그래서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이 제10대 왕이 됩니다. 연산군은 어땠습니까? 1494년부터 1506년까지 12년 재위했는데 조선시대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를 일으키고, 성종 아버지의 후궁인 정씨 엄씨를 죽여서 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종의 생모, 즉 친할머니인 조모 인수대비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갑자사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조가 권력을 찬탈한 이후로 그 후손이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모두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을까요? 그러면 단종의 유배지 청룡포 그리고 장릉의 풍수는 어떨까요?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청룡포입니다. 주변에 물이 이렇게 싸고 돌고 강둑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하얗게 보이는 여기가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건물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 뒤에서부터 꼬불꼬불 아주 높은 산이 첩첩이 내려와서 절벽을 이루고 이렇게 물이 감고 돌았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저 뒤에 높은 산 바위 절벽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땅이죠. 흔히 우리가 풍수에서 네 가지 요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용혈사수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건 산에서 꼬불꼬불 내려오는 것이 마치 용과 같다 그래서 일명 내려온다 그래서 내룡이라고도 합니다. 저 높은 산에서부터 조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꼬불꼬불 내룡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 혈이 있겠죠. 그리고 양쪽 이쪽에 언덕 산입니다. 둘러싼 이걸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혈 앞 옆으로 이렇게 둘러싼 물을 수라고 합니다. 용혈사수가 제대로 갖춰져야 풍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혈사수가 완벽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감싸고 돌았죠. 이런 물을 이쪽에 결혈처, 혈이 맺힌 그런 자리 입장에서 보면 궁대수라고 그럽니다. 활처럼 띠처럼 이렇게 둘러쌌다 그래서 궁대수라고 그러고, 그 맞은편, 그러니까 물이 찌르고 들어왔다 나가는 곳은 반궁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은 이쪽에서 보면 반궁수고 이쪽에서 보면 궁대수가 되는 거죠. 저 멀리에서부터 조산에서부터 쭉 내룡이 혈이 내려옵니다. 와서 이렇게 이 안에 맺혀 있겠죠. 이 안에 어느 곳에 맺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집인데요. 이 집은 과연 혈이 있는지, 명당혈이 있는지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령촉으로 측정을 해보고, 또 단종께서 기대고 했다는, 그 밑에 가서 항상 계셨다는 600년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 밑 그리고 그 주변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하던 어소입니다. 집이죠. 그런데 혈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쳤는데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단종 어소는 혈이 없습니다. 제가 보아둔 다른 곳을 가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쪽 집이 단종 임금이 유배됐던 유배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 저쪽은 혈에서 치우쳤죠. 유배시키는데 뭐 좋은 자리에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쭉 틀어서 보시면 산이 둘러싸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가 저쪽 입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혈이 됩니다. 여기가 넓고 둥그렇게 수대 속에 바람을 잔뜩 넣은 듯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야 이 혈이 있는 거죠.
여기다 집을 지었다 그러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촉으로 한번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이렇게 강합니다. 여기가 중앙이 되는데 이렇게 강합니다. 저희가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령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혈은 여기 맺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꽃 펴 있는 데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하셨던 그 집자리고요. 실제로 혈은 이곳에 맺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누가 묘를 썼거나 별장, 집을 하나 지었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가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엔 단종의 능이 있는 장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릉 입구에 들어서면 단종 역사관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왕릉 가는 길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오솔길처럼 되어 있고요. 단종릉입니다. 그전엔 여기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아놔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공지도인데요. 여기가 단종릉입니다. 사방에 산이 둘러싼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쭉쭉쭉 빠져나가죠. 그리고 앞에 물도 수령도 그냥 쭉 빠져나갑니다. 몰래 갔다 암장을 했는데 어디 좋은 자리를 찾아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단종릉인데 여기가 정자각입니다. 이쪽으로 양쪽으로 깎아질른 듯한 그런 협곡입니다. 즉 과협이죠. 과협 위에 쓴 거죠. 여기는 혈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변에 둘러싼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혈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관룡자 심룡촉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대왕릉입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을 보면 과협 위에다가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뭐 썩 좋은 자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혈이 있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단종대왕릉은 명당에 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장릉은 혈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종의 짧은 생애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